교화 끝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상대적인 연령을 배웠다면 오늘은 절대적인 연령인 절대 연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상대 연령은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그렇게 상대적인 나이를 알아내는 거였지만 오늘 배우게 될 절대 연령은 이 암석은 정확히 2.3억 년 됐어. 이 지층은 뭐 5730년 됐어. 이렇게 그 정확한 나이를 알아내는 게 바로 이 절대 연령이에요. 자, 그럼 이 절대 연령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느냐?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는 걸 활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말이 어렵죠, 그죠? 도대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무엇이냐? 이걸로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걸 알려면 일단 동위원소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동위원소란 건 뭐냐면 우리 탄소는 질량수가 기본적으로 12자리입니다. 원자 번호 6번이죠. 그러면 중성자 6개, 양성자 6개, 전자 6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성자, 양성자를 더한 그 질량을 이제 12죠. 그게 바로 얘의 질량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모를까봐 제가 추가로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탄소 중에서 14짜리 질량수를 갖는 탄소가 있어요. 얘는 양성자 6개, 중성자가 8개, 전자가 6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질량수가 14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바로 동위원소의 관계예요. 둘의 관계. 같은 탄소지만 이 질량수가 다른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아는 동위원소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14탄소는 얘는 지금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얘는 약간 불안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정하면 자연계는 항상 안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불안정한 게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붕괴가 되면 얘가 뭐가 되느냐? 원래 14짜리가 질소예요. 그래서 얘는 14질소로 붕괴가 됩니다. 아예 다른 원소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질량수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14탄소는 14질소로 붕괴가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붕괴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을. 방사성 물질 몸에 안 좋은 거 알죠? 그죠? 그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런 애들을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말해요. 모든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지는 않습니다.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경우가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근데 이때 그럼 지금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까지 해석했어요. 그럼 도대체 반감기는 뭐냐? 지금 얘가 붕괴해서 얘가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14탄소가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가 있었는데 얘가 붕괴하다 보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50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반감기예요. 처음 개수보다 반으로 줄어들 때가 바로 반감기입니다. 근데 이 14탄소가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면 그만큼 14질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개에서 50개가 추가가 되겠죠. 이게 반감기예요. 둘의 관계.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 반감기가 한 번 더 있다. 그럼 14탄소 50개가 25개가 되면 이게 한 번 더 반감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얘는 또 증가를 하겠죠? 몇 개가 되냐? 얘는 75개가 될 거예요. 그럼 둘의 합을 구하면 항상 100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관계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100개에서 50개 되는 게 반감기였으니까 50개 다음 0개, 빵개가 되는 게 반감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원래 개수가 반으로 될 때 얘의 개수가 또 반으로 될 때 그 반에 이런 관계를 갖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의 자승, 2분의 1의 그 n제곱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반감기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반감기, 그래 반감기 뭔지 알겠어. 근데 이거 가지고 도대체 지층의 나이, 암석의 나이 어떻게 구하느냐? 이 반감기가 예를 들어 이 100개가 50개 되는데 5700년이 걸린다 해볼게요. 그러면 50개가 25개 되는데 몇 년이 걸리냐? 똑같이 5700년 걸려요.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무조건 반감기는 항상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같아요. 예를 들어 온도, 압력 이런 거가 다른 환경이 있잖아요. 고온 고압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영향 전혀 안 받아요. 반감기는 항상 고정이다. 항상 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그 암석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고정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암석을 구해봤는데 어떤 암석을 조사해봤더니 그 암석 속에 14탄소가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고 14질소가 4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14탄소, 얘가 이제 14질소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으면 얘는 정확히 1대1이니까 50개 대 50개의 관계잖아요. 1대1이면 얘는 지금 반감기를 한번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4탄소가 14질소가 되는데 5,700년이 걸린다라는 거를 실험실에서 이미 증명해 놨어요. 그럼 이 암석의 나이는 5,700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개수를 보니까 여기서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친 거야.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치면 14탄소가 14질소로 2개 더 변해야겠죠. 이 반이 더, 이 4개 중에 반이 더 변해야겠죠. 그래서 좀 지웠다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관계. 자,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14탄소는 2개가 있고 14질소는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반감기 2번 거친 거죠. 그럼 얘는 한 번 반감기가 5,700년인데 이거 반감기 2번이니까 곱하기 2 하면은 대략 몇 년이지? 11,400년 된 거겠네요.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나이를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암석의 정확한 나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14탄소와 14질소뿐 아니라 다양한 원소들의 반감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 여기 표에 지금 나와 있죠. 이때 분개하기 전의 원소를 우리가 엄마라고 해서 모원소라고 하고요. 분개한 후의 원소를 아들 자원소라고 합니다. 이때 다양한 원소들, 예를 들어 지금 우라늄이 분개해서 납이 되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거치면 이제 납이 되는데 이때 반감기가 44.7억 년 정도 된대요. 이건 고정이에요. 여기 아까 본 거 나왔죠. 탄소가 질소 되는 데는 5,730년이 걸린대요. 칼륨이 아르곤 되는 데는 12.7억 년이 걸리고요. 이 반감기는 항상 고정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절대 연령을 구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세로축을 보면 모원소의 비율이 나와 있고요. 가로축에는 반감기 횟수가 나와 있어요. 자, 반감기 횟수가 한 번 일어났다. 그럼 한 번 반으로 줄어들었겠죠? 지금 모원소, 검은색이 모원소예요. 이 깜장색이 모원소죠? 모원소가 반으로 딱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비율이 50%가 됐을 때죠. 이 비율이 50%가 됐을 때, 그래서 검은색이 지금 반으로 정확히 줄고 그만큼 자원소가 생기니까 초록색 자원소가 똑같은 개수만큼 더 생겼죠. 이때가 바로 반감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반감기를 거치면 그 다음은 50%의 또 반이니까 25%가 될 때, 이때가 바로 두 번째 반감기예요. 25%일 때. 이때 모원소의 개수는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 이 개수가 16개였는데 한 번 줄어들었을 때 8개가 됐다가 한 번 더 줄었을 땐 검은색이 4개가 됐죠. 반의 반으로 줄는 거예요. 여기서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친다. 반감기 3회가 되면 또 반으로 줄겠죠. 그랬을 때는 몇 퍼센트예요? 25%의 절반이니까 12.5%가 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반감기의 관계입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역시 모원소가 줄어드는 만큼 자원소는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초록색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비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반감기 1회면 모원소와 자원소가 50대 50으로 되고 그 다음 반감기가 한 번 더 일어나면 이제 그 모원소가 2분의 1에 2분의 1, 즉 4분의 1이 되죠. 그럼 반대로 자원소는 4분의 3이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둘이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비율은 1대 3이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반감기를 가지면은 3회에 가지면 그때는 1대 7이 되죠. 왜냐? 반의 반이니까 4분의 1에 또 반이면 8분의 1이잖아요. 그럼 자원소는 8분의 7이 될 테니까 1대 7의 관계. 반감기 4회면 똑같은 과정으로 1대 15의 관계가 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아침에 도너츠 먹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 방금 배운 반감기를 이용해서 암석의 나이를 구하면 그 암석이 포함되어 있는 지층의 나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아무 암석이나 다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암석의 종류에 따른 절대 연령 측정 과정을 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화성암과 변성암은 써도 돼요. 이건 오케이예요, 두 개는. 왜냐? 화성암은 이걸 우리가 지금 정확한 나이를 알고 싶잖아요. 정확한 나이. 걔가 딱 탄생한 순간의 나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서 생겨요. 마그마가 굳는 그 순간부터 반감기가 스타트가 됩니다. 마그마 굳는 순간부터, 즉 화성암 태어난 순간부터 반감기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반감기 이용하면은 정확한 나이 구할 수 있어요. 변성암은 변성된 순간부터, 변성된 그 순간부터 반감기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얘도 정확히 변성된 순간의 나이, 즉 변성암의 나이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은 불가능해요. 자, 왜냐하면 퇴적암은 어떤 원암이 있어요. 이게 침식을 당하죠. 침식당해서 다 이제 파쇄가 된 후에 다시 퇴적되어서 생긴 게 퇴적암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이 퇴저감이 될 순간에 그 나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암의 나이가 나와요. 이 원암의 나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반감기 이용해서 퇴저감의 나이를 구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나이는 이 원암의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지층의 나이, 그 암석의 나이를 구할 땐 화성암이나 변성암을 활용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죠? 절대어용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막상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응용은 다루지 않았어요. 응용이라 하는 게 지금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여러분 알아서 활용하고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면 너무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고, 특히 내신에서 그런 것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겠죠. 응용이니까, 배운 걸 응용하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모의고사에도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도. 그래서 지구과학으로 수능 준비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응용 과정을 꼭 접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스스로 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음에 방과후 열릴 때 방과후 신청하세요. 제가 뭐 크게 많이 홍보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말을 안 하고 그냥 메시지만 몇 개 남겼더니 방과후 신청들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을 볼 거면 지구과학을 보는 게 좋거든요. 당연하죠. 지구과학이 우리가 점수 따기가 좋아요. 그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방과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응용 과정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뤄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뤄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면 내신이 그냥 수능처럼 돼버리죠. 그건 너무 지식 위주의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아요. 다만 방과후는 지식 위주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뤄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방과후를 다음에는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죠. 저는 방과후 안 하고 집에 가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수능을 보고자 하면은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바.